아는 척하기 좋아하는 세 남자의 정신없는 수다방송 원주 아는 척. 저희는 원주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주 아는 척 조국인 전우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 우재씨. 예. 아, 이제 봄이 아니라 거의 봄은 둘째치고 여름이 오는 것 같습니다. 여름이에요, 여름. 너무 더워요. 그러니까요. 이번 주에 지금 저희가 녹화하는 그렇죠. 이 날 온도가 20도를 넘었더라고요. 20도를 넘었다. 네. 이거 뭐 여름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봄을 스킵해버렸다. 봄과 지금 아이스 브레이킹을 하려고 했는데 떠나가 버렸어요. 네. 마음에 안 들었나? 갑자기 가버려서.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오늘 여기 저희 판부면 스튜디오 녹음하러 오는데 죽음의 삼원덕이 있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아, 제가 죽는 줄 알아서 오는데. 아니, 평소에는 그래도 바람도 좀 불고. 아, 맞아요. 장갑도 낀다고요, 손에. 네. 좀 이제 손이 좀 시려울 때도 있어서. 지금은 너무 더워서 아주 등에 막 땀이 그냥. 맞습니다. 너무 힘들더라고요, 자전거. 맞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자전거를 타고 와가지고 참 이럴 때가 좀 난감한 게 이렇게 머리를 감고 이렇게 다 세팅을 하고 나오더라도 어쨌든 안전을 위해 헬멧을 쓰니까. 그렇죠. 헬멧을 쓰면 땀이 너무 나서. 맞아요. 아, 지금 저희가 이게 딱 녹음 들어가기 전에 저는 이제 지금 아무런 모자를 안 쓰고 있어서 이게 머리를 안 감고 온 것처럼 보이면 어떡하나. 그러니까 이게 또 어디 모임을 가거나 이럴 때도 맞아요. 이 날씨에는 자전거 타기가 참 애매하다. 네. 그래서 전기 자전거를 샀어야 되나? 역시 우리 원주시의 지원을 받아서 말이죠. 그런 후회도 잠깐 들긴 했지만 그래도 뭐 버텨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럴 때는 뭐 오르막길은 끌고 올라가는 게 그냥 내려서 그것도 하나의 마음이 편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하게 되는 선택이다. 날씨입니다. 그럼 진짜 이제 봄이 날이 진짜 따뜻하다 못해 더워지고 있는 그렇죠. 이런 어떻게 보면 이런 시기에 많은 것들을 또 새롭게 하기도 하잖아요. 아, 그렇죠. 네. 뭐 새학기도 됐고 그쵸. 이제 네. 뭐 시험 볼 날도 남았지만은 여러분들 어쨌든 뭔가 마음을 새롭게 다잡게 되는 시기 맞아요. 아니겠습니까? 이제 뭔가 봄이면 이제 꽃도 피기 때문에 맞아요. 다시금 뭔가를 하기 때문에 저희 원주하는 척도 그렇죠. 또 다시 리뉴얼? 봄 개편. 맞아요. 일종에 좀 해보려고 하는데. 보통 방송사에서 이렇게 계절마다 이렇게 개편을 그렇죠. 하기 때문에 저희도 이렇게 좀 자주 하면서 맞아요. 듣는 여러분들도 좀 새로운 분위기로 좀 하실 수 있도록 해보려고 하는데. 저희가 뭐 대단한 걸 많이 바꾸지는 않고요. 그렇죠. 그렇다고.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뭐 오늘 일단 원주통신 저희 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원주통신을 좀 이슈 한 3개 꼽아서 좀 깊게 다뤄봤다면 이제부터는 좀 많이 하되 좀 이게 저희의 어떤 그렇게 막 깊게 다루기보다는 그냥 저희의 어떤 생각이나 이런 거를 그냥 좀 얘기하는 시간, 논평하는 시간 막 그 취지에 맞춰서 좀 개편을 해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한번 들어보시면 느낌이 좀 다르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고 또 저희가 항상 그 서브 코너로 대신 전해드립니다만 주구장창 해왔는데 오늘도 사실 그렇게 넘어가요. 좀 다른 코너도 앞으로는 좀 선보여볼 예정이니까 일부는 좀 그렇게 개편될 예정이고요. 뭐 2부도 뭐 이렇게 좀 바뀔 수도 있고 새로운 코너들이 나올 수도 있고 뭐 어떻게 보면 저희가 이제 주 2회뿐만 아니라 더 자주 찾아뵐 수도 있고 그거는 이제 좀 더 가닥이 잡히면 한번 이제 뭐 공지나 소개 일단 그 정도 저희가 개편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뭐 이렇게 개편이라고는 하지만 기존에 저희가 또 한 3달 4달 동안에 또 그 혁신위원장님께서 제안을 해주셨던 그 개편안에 따라서 저희도 이제 좀 몸이 익어가다 보니까 그 가운데서 조금 더 이건 더 좋게 개선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지점들로 조금씩 앞으로도 좀 이렇게 개편해 나갈 테니까요. 계속해서 저희 원주 아는 척 함께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저희 원주 아는 척 65회 1부 바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한 주간 원주의 중요한 뉴스를 논평합니다. 원주통신. 새롭게 개편된 원주통신 첫 번째는 어떤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까요? 첫 번째로는 저희 아카데미 극장 저희가 계속 전해드리고 있죠. 이 재생사업 관련 얘기들. 이 시정 정책 토론을 청구한 아카데미의 친구들이 원주시가 이제 제안했던 간담회에 참석하지 않기로 이제 결정을 했습니다. 간담회가 일단 시의 최종 결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은 뭐 이렇게 공개적인 수기 과정을 통해서 하겠다고 했지만 계속 축소되고 있었으니까 결국 이걸로 결정하려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의심이 되고요. 또 원주시가 저희가 또 전해드렸지만 사전에 이렇게 상인회를 만나서 이 문서 철거 안에 강조 표시를 한 문서를 배포하고 또 설명하는 그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철거 여론을 유도하는 이런 좀 진정성이 의심되는 정황들이 있었기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네네. 대신 그래서 아카데미 친구들은 원주시에 시정 정책 토론을 위한 실무 협의체 구성을 제안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뭐 저희도 뭐 유튜브에 올라간 영상으로도 전해드렸습니다만은 이 간담회는 사실 시장도 참석하지 않고 여러모로 이게 뭔가 형식적이고 요식행위가 아닌가 의심되는 게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거는 뭐 아카데미 친구들도 당연히 그런 의심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결정 뭐 당연하게 내린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 가운데서 어쨌든 아카데미 친구에서 주장하는 거는 결국에는 시정 정책 토론을 청구를 안 한 상황이면 몰라도 그 한 상황이기 때문에 좀 더 공개적인 토론회이기 때문에 그 토론을 더 하자라고 그렇죠. 얘기를 하는 거고, 이 간담회는 비공식 간담회잖아요. 비공개로 그렇죠. 진행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이렇게 불참을 선택한 게 아닐까. 네.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보면 원주시가 지금 짜려는 판에 이제 말려들지 않겠다. 뭐 이런 느낌이 들기도 하고요. 어쨌든 간단한 지금 방법이 있는데 원주시가 계속 돌아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네. 네, 어떻게 보면은 시정 정책 토론을 정말 받아가지고 공개적으로 이렇게 시장도 참여해가지고 함께 토론하는 그런 그림으로 가면 아주 좋은 건데 네네. 어떻게든 뭔가 이렇게 원광수 시장은 이 관련 토론이나 만남을 하지 않으려는 그 기조 아래에서 뭔가 계속 짜려고 하니까 계속 어긋나고 반발을 사게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좀 생각이 드네요. 네네. 뭐 원주시는 또 어떻게 대응을 할지 뭐 한편으로 또 그러는 게 아닐지 우린 간담회를 제안했으나 그 수기 과정에 아카데미 이 보존 아니면 아카데미 친구들에서 뭐 본인이 참여하지 않은 거다. 근데 이렇게 또 주장할 수도 있지 않을까? 뭐 그럴 가능성이 지금 봐서는 매우 높죠. 네네. 네. 다음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인가요? 네, 다음은 이제 뭐 또 비슷한 얘기죠. 문화도시 사업도 지금 원주시가 전면 수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뭐 이 뉴스 많이 접하셨을 텐데 원주시가 이제 법정 문화도시 조성 사업이 이제 3년간 추진 과정에서 사실상 정상 궤도를 이탈해 원주시 창의 문화도시 지원센터와는 이제 사업을 중단하겠다. 그리고 사업 주체를 바꾸겠다. 이렇게 보도 자료로 발표를 했어요. 뭐 문제로 삼은 거는 뭐 과도한 용역비 집행, 뭐 내부 거래 금지 위반, 뭐 시와 협의 없는 인건비 대폭 인상, 뭐 10에서 15%뭐 이걸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보조금 집행 관련 지침 위반 등이 나타나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하는데, 그러나 뭐 사실 이게 과연 진짜 이런 이유로 이 주체를 지금 바꾸는 것이냐라는 의심을 뭐 저는 많이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또 뭐 이 이유가 정말 합당한 이유이냐에 대한 부분도 이제 살펴봐야 되는 부분인 그러니까 거죠. 이게 다 따져봐야 될 문제인데 일단 원광수 시정이 뭐 기존 문화도시 사업에 부정적인 거는 뭐 공공연한 사실입니다. 올해 초 남기주 문화예술과장이 시의회에서 이제 방관이라는 표현을 써서 문화도시가 너무 자율적으로 운영됐다는 취지로 이제 말했다. 저희도 이제 시의회 리뷰를 하면서 전해드렸죠. 이때 민주당 김지연 의원이 그 발언에 대해서 이제 문제를 삼기도 했었죠. 또 강원일보가 21일 보도한 걸 보면은 남기주 과장은 민관 협력 사업의 본질에서 벗어나 방만하게 운영된 것으로 밝혀졌다면서 문화도시 조성 사업이 4년 차로 접어든 만큼 모든 시민과 함께하는 문화도시 정책으로의 전환이 필요하고 이에 문제점과 한계를 보완해 추진 방식을 변경, 문화도시 원주 발전을 도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는 그냥 노골적으로 이 전임 시정에서 추진했던 문화정책 사업에 대해서 아주 뭐 전방위적 반감을 드러내는 모양새다. 좀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여기에서 민관 협력이라는 부분에서 이거의 본질에서 벗어났다고는 하는데 그런 기조상에서 봤을 때 결국에는 시가 더 적극적으로 개입하고자 하는 부분에서의 의도가 더 강하게 드러나는 부분인 거죠. 그렇죠. 네. 근데 사실 역설적으로 문화도시 원주는 좋은 평가를 받았던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시가 개입하지 않고 정말 이 문화예술의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 또 많은 어떤 문화예술을 향유하고 싶고 참여하고 싶은 시민들과 함께하는 그런 시민 주도형 사업을 펼쳤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기존 어떤 고리타분한 그런 시의 관료적이고 행정적인 문법과는 다른 방식으로 이 사업이 진행됐기 때문에 의미가 있었던 건데, 시는 오히려 지금 시계를 거꾸로 돌리는 느낌이에요. 왜 우리의 통제를 받고 이걸 하지 않았느냐라는 느낌이 지금 물씬 풍기지 않겠습니까? 물론 뭐 통제라는 단어를 쓰진 않았겠지만 그런 의도가 굉장히 많이 드러나는 부분인 거죠. 이게 왜 그러니까 방관이라는 말까지 쓴다라는 거는 그러니까 시의 목적과 의도를 적극 수용해서 그걸 사업에서 펼쳐야 되는 건데 너무 왜 너네 맘대로 하냐라는 부분이 결국 그런 맥락에서 좀 이어져 온 게 아닐까. 그렇죠. 뭐 방관이란 표현, 방만이란 표현도 썼어요. 그리고 또 이 보도자료에 따르면은 뭐 너무 시민 주도에 매몰됐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참 웃긴 일인데 뭐 참고로 어쨌든 말씀드리면 문화체육관광부 이 문화도시
성과 평가를 하죠 매년. 네네. 원주시가 2020년 이제 첫 해에는 우수 도시로 꼽혔고 이듬해 2021년에는 최우수 기관으로 꼽혔습니다. 네. 그리고 작년이었죠. 2022년에는 우수 기관으로. 그러니까 계속해서 3년 연속 좋은 모습을 보여줬어요. 성과를 인정받았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라는 건 국가 부처, 정부 부처에서 어떻게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시민 주도형을 이 강조하는 사업 방향이 좋은 평가를 받아왔던 건데. 원주시는 정반대 평가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네. 그리고 이게 사업을 처음 제출할 때도 우리는 이런 사업을 하겠습니다라고 제출할 때도 우린 시민 주도에 그리고 왜냐하면 문화도시 원주의 슬로건 자체가 36만 5천 개의 문화도시라는 슬로건이 있을 정도로 근데 이게 뭐 저희가 뭐 가끔 이야기할 때 이건 어떤 색도 없는 거 아니냐라고 자조적으로 약간 좀 농담처럼 비판을 하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그 슬로건이 가진 의미라는 거는 결국에는 시민 한 명 한 명이 문화적 주체성을 더 강조하겠다. 그리고 시민 한 명 한 명이 문화적으로 어떤 문화적 다양성을 누릴 수 있게끔 하겠다. 그리고 그들이 단순 문화적 향유자를 넘어서 문화적 생산자 또는 행위자로서의 경험도 받을 수 있게끔 하겠다라는 이런 다양한 측면들을 5년간의 계획을 통해서 제출을 했고 그것이 아까 말씀하셨던 기존의 탑다운 방식 어떤 모든 것이 결정돼서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 문화도시 사업의 목표부터 시민들이 같이 이야기 나누면서 정해 나가겠다라고 하는 바텀업 방식의 그 사업 방법도 채택을 하면서 그런 것들이 뭐 이제 지정될 때도 높은 평가를 받았던 거고 그 사업의 운영에 있어서도 계속 이게 그 계획대로 잘 이루어지고 있구나라는 측면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던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시는 지금 원주시 특히 문화예술가 이런 쪽은 방금 국인 씨가 말씀하신 그런 어떤 이 사업 취지를 전면 부정하는 셈이 되는 거고요. 그 그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방관이었고 방만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겁니다. 뭐 저희 전해드렸지만 민주당 김지연 의원이 일전에 시의회에서 이제 관치 시대로 돌아가고 있다. 지금 문화 생태계가 정말 딱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예전에 왜 문법대로 하지 않느냐, 왜 예전처럼 시의 이런 통제를 받지 않느냐, 왜 너희 자율적으로 하느냐 이거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있다는 것이 지금 원광수 시정에서는 너무 지금 노골적으로 또 드러나고 있고 바로 그 결정체가 이 문화도시 사업에 대한 전면 수정 결정 아닌가 해서 글쎄요 과연 이 시의 결정에 동의하실 만한 원주시민이 얼마나 있을까 저는 솔직히 매우 의심이 됩니다. 그리고 이게 과연 그러니까 이 문화도시 지정될 때 이러한 목적과 방향을 하겠습니다라고 지정해서 제출을 해서 승인을 받았던 건데 만약에 이걸 전면 어떻게 보면 진짜 180도 수정하겠다라는 방향인 건데 이걸 문체부에서 과연 수용을 할 수 있을지도 조금 그러니까 아니 이게 말이 안 돼요. 그리고 일단은 이 3년 차 동안 우리가 털을 잡아온 거잖아요. 이 기조를 잡아오고 정말 이 다지는 작업을 얼마나 열심히 해왔습니까? 이 문화도시 원주라는 사업 자체가 비단 법정 문화도시는 3년이지만 그 이전에 문화특화 지역 조성 사업 때부터 하면은 이제 거의 제가 그 시작과 뭐 비슷한 시기에 활동을 시작했기 때문에 벌써 7년, 막 8년 이렇게 되는 흐름이었는데 뭐 저희도 문화도시 사업에 많이 참여를 해왔었기 때문에 뭐 저희가 이해관계자라면 이해관계자일 수도 있어요 솔직히 그러나 어쨌든 저희가 그런 점에서 더 잘 봐왔던 것도 사실이고 비판도 많이 해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문화도시 사업에 대해서. 그러나 어쨌든 지금 시의 이런 평가는 매우 좀 동의하기가 어려운 지점이 많고 아무리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제 5년 동안 해야 되는 사업인데 4년 차의 기조를 전면 수정한다는 것은 사실상 그냥 문화도시 사업을 안 하겠다는 거와 저는 다를 바 없는 결정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연 이런 것들이 정말 의도한 대로 될 수는 있을지조차도 좀 의문스러운 지점이긴 하지만 뭐 대대적으로 보도자료를 막 내요. 타이틀도 방관 그러니까 막 언론들도 그냥 받았습니다. 막 방만 뭐 문화도시 알고 보니 다 방만이었다. 뭐 문화도시 칭찬하는 기사가 뜨면 또 그것도 받아쓰고 방만이란 기사 쓰면 또 받아쓰고 그냥 언론들도 그냥 뭐 앵무새들입니다. 그냥 너무 강한 발언 요즘 하는 게 공감 많이 하실 거예요. 다 그대로 받아쓰고 있어서 한심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앞으로 좀 어떻게 뭐 시나 아니면은 뭐 센터나 아니면 다른 뭐 상급 기관들은 어떻게 대응을 할지 이런 것들도 앞으로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더욱더 걱정이 되네요. 이런 것들이 비단 아카데미뿐만이 아니라 이제 문화도시 사업도 이렇게 전면 수정을 해나가는 이런 과정 속에서 또 다음 것들은 어떻게 될지 맥락이 뭐 훤히 보입니다. 이런 것들이 좀 걱정이 됩니다. 그 다음 소식은 또 어떤 소식인가요? 네, 다음은 멈추지 않는 우리의 반도체 희망회로
희망회로는 타지 않고 계속 돌아가고 있습니다. 네, 마치 반도체처럼 말이죠. 그렇죠. 정부가 지난 5일이었죠. 수도권에 300조 원 규모로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를 구축하겠다면서 경기도 용인을 반도체 특화단지 후보지로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2042년까지, 이때면 제가 몇 살입니까 도대체? 어쨌든 이때까지 뭐 삼성을 포함해서 첨단 반도체 제조 공장 5개와 관련 기업 150개를 유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네, 이건 그러니까 정부에서 발표를 한 거죠. 그렇죠. 수도권에 결국 반도체 클러스터를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뭐 잘 아시다시피 강원도와 원주도 이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계속 추진 중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완전히 이제 빨간불이 켜진 거고 이거 물 먹은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왔단 말이에요. 뭐 강원도 패싱, 뭐 언제 패싱한 거 아니냐. 그래서 민주당 이제 원주시 의원들은 뭐 희망 고문을 당하고 있다. 이런 비판을 또 하기도 할 정도였고, 또 저희가 이제 저번에도 한번 전해드렸지만 그 이재용 의장이 작년에 이제 어느 자리에서 희대의 사기극이 될 수도 있다 잘못하면 이런 뭐 우려를 하기도 했었는데 반신반의 여당에서도 그렇죠. 말 맞다가 진짜 희대의 사기극이 될 위기에 놓였다. 근데 어쨌든 이 강원도와 원주의 이 희망회로는 계속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그렇죠. 오히려 기회다. 이런 느낌이에요. 어떻게 기회가 될 수 있죠 이게? 일단은 우리 김진태 도지사가 이런 희망회로를 돌리시더라고요. 일단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에 저기 이제 불온 단지, 불온 산단을 찾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반도체 중부권 클러스터에 원주를 함께 묶어가는 게 좋겠다 라는 언급을 한 적이 있었다는 거죠. 그럼 이거는 어쨌든 반도체 중부권 클러스터는 그 용인 클러스터를 얘기하는 거겠죠? 그렇죠. 뭐 어쨌든 뭘 하든 간에 원주까지 묶어가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당선인 시절에 했다는 겁니다. 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당선인 시절의 윤 대통령과 지금의 윤 대통령이 과연 같은 기조인지는 그리고 뭐 심지어 뭐 다른 뭐 어느 다른 지역을 가서 한 얘기가 아니라 그렇죠. 원주에 왔을 원주에 때 와서 한 겁니다. 그걸 좀 우리가 유념을 해야겠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리적 조건을 이용하면 원주까지 포함될 수 있다는 거죠. 용인에서 우리가 50km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다. 뭐 그렇게 멀진 않아요. 제가 또 학교를 용인으로 다녔기 때문에 그래서 뭐 여차하면은 용인에서 이제 원주까지도 클러스터가 확장될 여지가 있다. 역시 굉장한 희망회로죠 이것도. 근데 제가 용인으로 학교를 다녔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용인이 아마 경기도에서 면적이 가장 큰 걸 굉장히 넓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클러스터는 그 위치에 따라서 50km는 이게 그냥 단순히 산술적인 어디로 잡느냐에 따라 그렇죠. 그게 거의 경기도 광주와 맞닿아 있는 용인 정도 돼야 50km가 아닐까. 최단을 이거 한 아니까 원주의 서쪽 끝과 용인의 동쪽 끝을 그쵸. 그 정도 돼야 50km가 그것도 될까 말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요. 근데 아마 이 클러스터가 평택 이런 쪽과도 연결된다고 하면은 아마 더 이제 서남부권으로 간다면은 그렇죠. 거기는 사실상 평택이라고 봐도 무방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이 정도로 의아한데 과연 삼성과 같은 대기업들도 그렇게 생각할 것이냐 뭐 이런 의아함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근데 일단 요 사실만을 봤을 땐 기본적으로 삼성이 오긴 어렵지 않을까. 그렇죠. 그러나 우리의 김진태 도지사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달 내로 그러니까 3월 안에 삼성과 만난다고 합니다. 기사를 보면 일단 삼성이 먼저 요청을 했다고는 해요. 미팅을 하자. 그래서 뭔가 낙관적인 얘기가 나올지 모르겠으나 아니면 단념하십시오. 뭐 그럴 수도 있고. 저희는 계획이 없는데 왜 자꾸 그러십니까? 왜 자꾸 우리를 언급합니까? 뭐 그렇게까지는 안 하겠지만 어쨌든 느낌은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다른 논의들을 좀 해볼 수도 있고. 뭐 위로를 하려나? 그렇게 됐습니다. 아이 설마 아무리 그래도 아니 우리 삼성전자 출신 그 부도지사도 계십니다만 참 미안하게 됐습니다. 좀 미안한 일입니다. 뭐 이럴지도 모르죠 삼성에서. 그래서 과연 먼저 요청했다라는 건 어떤 논의를 하기 위해서 좀 만나자고 했는지. 그렇죠. 그리고 원강수 시장도 저희가 녹음하고 있는 이 수요일에 뭐 기자회견을 했지만은 삼성 반도체 공장 유치의 꿈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얘기했거든요. 어쨌든 간다. 아쉽지만 그래도 포기하지 않는다. 아쉽다고는 이제 표명을 하셨군요. 정부 결정이 사실 반가운 건 아니죠. 원주 입장에서. 그러나 아쉽지만 뭐 그래도 삼성의 꿈은 포기하지 않는다. 근데 이렇게 된 이상 해야 돼요. 안 하면 진짜 사기극이 되는 거예요. 그럼요. 이렇게 된 이상 하는 수밖에 없게 됐기 때문에. 근데 이제 뭐 최근에 원주신문 보도도 나왔지만 이 지역 사회에서는 뭐 사실 좀 비관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어렵다. 아니
정부가 이렇게 그렇죠. 지정을 해준 거잖아요. 지금 네. 딱 못을 박았잖아요. 어떤 의미에서는. 맞아. 네. 그러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이제 메모리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 그러니까 그야말로 대규모 인력을 채용할 수 있는 대기업 반도체 공장은 좀 어려울 것이고, 뭐 해봐야 약간 이런 설계 기업, 아니면 뭐 소부장, 소재 부품 장비 기업 정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대기업의 하청업체들 이런 기업들 유치한 게 그나마 최선 아니겠냐. 그것도 사실 가능할지 모를 일이고 과연 가능할지.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원강수 시정과 이 김진태 도정이 좀 위기를 맞기도 했다. 이걸 어떻게 생각하냐? 근데 이게 뭐 단순히 약간 뭐 몇 가지 공약 중에 물론 뭐 많은 공약이 있었지만 그게 뭐 한 3순위, 4순위, 5순위 이 정도 되는 공약이었으면 조금 다를 수 있는 얘기인데 아니면 우리가 뭐 기존의 산업 체계를 잘 뭐 의료기기를 육성하는 가운데서 뭐 의료기기와 관련된 요즘에 최첨단 뭐 산업인 뭐 AI라든지 그런 측면에서의 반도체 설계라든지 이런 걸 같이 더 확장해 나가겠다 이런 공약이었으면 모르겠으나 그러니까 현실성이 있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애초에. 네. 근데 애초에 거의 제 1순위의 그렇죠. 공약으로 삼성 반도체를 유치하겠다.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 솔직히 그걸로 선거에서 재미 봤잖아요. 네. 그것 때문에 찍으신 분들 많이 계실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게 뭐 기대되는 뭐 경제 효과라든지 고용 창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강조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만큼 후폭풍도 셀 것 같다. 네. 하여간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으로선 저는 좀 비관적으로 보입니다, 솔직히. 네. 그래서 뭐 저희가 그 반도체 클러스터와 관련된 그게 뭔데 그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정말 그때는 뭐 이거라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약간 반농담처럼 했던 얘기지만 이렇게 되면 진짜 전문 인력 양성에 더 많은 힘이라도 쏟아야 되는 거 아닐까. 네. 근데 또 더 잘못하면은 그렇게 기반 시설을 기껏 조성했는데 아무것도 이제 활용도가 없는 속빈 강정이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더 큰 문제가 되는 거죠. 교육센터 지어놨는데 기껏 그걸 활용한 기업은 없고 그럼 돈 들여서 이거 뭐 한 거냐. 약간 열심히 길러서 저쪽 수도권 그럴 수도 있죠. 이게 인력 유출을 더 가속화시키는 걸 수도 있고. 하여간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대비를 하고 있을지. 지금은 그냥 믿어달라. 어떻게든 뭐 낙관적인 얘기들만 하고 있어서 저는 사실 좀 어렵지 않을까. 네. 여전히 좀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계속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더 중장기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빠르게 좀 더 발표를 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다음은 또 어떤 이야기인가요? 또 주차장을 짓는다고 합니다. 네. 네버엔딩 스토리군요. 그렇죠. 몇 번째인지 모르겠어요. 벌써 몇 개째인지. 네. 원주시가 원도심에 이번에는 공영 주차장 신설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어디냐면 중앙동 252번지 일대. 여기에는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여기를 잘 안 가봐서 대복 중화 요리가 있는 자리. 그리고 명성 버섯 삼겹살 있는 이 자리 부근인 것 같아요. 제가 거리뷰로 확인했을 때는. 네. 이거를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은 그 중앙로 있죠. 비도로와 그렇죠, 이제 문화의거리와 이제 그 아카데미가 있는 평원로 그 사이에 거의 이제 그 원동성당 가는 그 길에 거의 맞닿아 있는 그 정도 부근이에요. 그러니까 뭐 쉽게 생각하시면 아카데미 맞은편 그쪽 인근이다. 공교롭게 아카데미 근처다. 네, 어쨌든 여기에다가 1650제곱미터 부지인데 지상 5층 규모의 주차 타워입니다. 타워. 이렇게 계획 중인데 얼마냐면 이제 187면을 조성하는 거예요. 네네. 주차장. 그러니까 187대를 세울 수 있는 주차장을 짓는데 사업비는 179억 1천만 원이다. 면당 1억 아닙니까 거의? 거의 네. 못해도 한 8천 9천만 원 하는. 그러니까 주차장 비싸요. 맞아요. 179억이면 얼마나 많은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아카데미를 몇 개를 유지할 수 있는 리모델링할 수 있는 비용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거를 근데 순수하게 이제 시의 돈으로만 하는 건 아니고요. 중소벤처기업부의 전통시장 주차 환경 개선 사업 공모에 참여를 해서요. 사업비의 60%인 107억 5천만 원을 국비 지원받는 게 일단 목표입니다. 이게 만약에 되면은 도비 21억 5천만 원을 보태서 시비는 50억 1천만 원만 드리고 지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50억이야. 50억 1천만 원만 이게 드린다는 그러니까 말이 되나요? 삭시가 생기네요. 약간 별로 안 드는 것 같네. 그러나 여러분 50억만 놓고 생각하면 역시 아카데미를 한 2개는 리모델링할 수 있는 비용이다. 왜냐면은 아카데미 60억 리모델링을 주장하면서 막대한 예산이 든다. 맞아요. 헬스의 낭비다 거의 그 정도 했잖아요. 그런 아카데미 리모델링의 시비는 21억 정도가 사실 소요되는 걸로 지금 알려져 있죠. 국비를 공모를 해서 받았고 그거를 이제 받으면은 시비는 21억 정도 들어가는. 그걸 홍보할 때는
국비 다 포함해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요거 얘기할 때 아마 시비는 50억 정도만 들 것 같습니다. 주차장 얘기할 때 아마 그렇게 축소해서 얘기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하여간 원광수 시장은 뭐 저희도 맨날 전해드리지만 이 주차장이 대단히 진심이다. 지금 장미공원, 백간공원, 무삼공원 여기 지하 주차장 그러니까 공원의 지하를 뚫어서 지금 지하 주차장 하겠다. 또 백간공원 또 지상도 일부 포함이 돼 있고요. 그리고 평원 초등학교에 지하 주차장을 또 추진 중이기도 합니다. 이거는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강원도 교육청에서 이제 학교, 초등학교를 활용해서 지하 주차장을 만드는 지금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학교 지하예요? 그렇죠. 원주는 이제 평원초로 선정을 한 것 같아요. 지금 보면은. 예전에 제가 이 정말 세대 차이 나는 얘기를 해서 네네. 거리낌 없이 해주시죠. 할까 말까 고민이긴 한데 예전에 그 만화 영화 중에 라이징호와 그게 뭐죠? 무적 캡틴 사우루스라는 그 만화 영화가 있었는데 그게 그 어떤 만화냐면은 학교에 그 어떤 하여튼 간단하게 얘기하면 학교에 이제 로봇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가 막 운동장이 열리고 뭐야 거기서 로봇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그 로봇을 학생들이 그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조종을 해서 이제 악당들과 싸우는 그런 이제 내용이에요. 주된 내용이. 지하에 이제 로봇이 있었던 만화. 있는, 지금은 지하에 이제 자동차를 두는. 그러니까 약간 그게 이제 문득 스쳐지면서 현실이 됩니다. 만화가 또. 이게 만화인지 현실인지 구분이 안 되는 시대가 됐습니다. 하여간 뭐 그런 것까지 지금 추진 중이고 뭐 아시다시피 또 아카데미 극장을 철거하고 거기에 주차장을 짓자는 주장도 뭐 이미 공공연하게 좀 펼치고 있는 게 바로 원주시입니다. 이렇게 그럼 또 공영 주차장을 만드는데 굳이 또 아카데미를 철거를 해서 아니 거기엔 또 한 열 몇 개 정도의 면수만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해봐야가 50년도 안 돼요. 그러니까 아무리 넓게 잡아도. 그쵸. 그러니까 뭐 이게 뭐 끝도 없습니다. 이렇게 짓기 시작하면은. 그러니까 저희가 얘기했잖아요. 이럴 거면 강원 가명도 다 밀고 그냥 거길 다 주차장을 해봐라. 어떻게 되나. 이게 뭐 안 필요하다는 게 아니라 근데 필요하다는 얘기는 한도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카데미 극장까지 부숴서 할 정도면은 정말 끝까지 가보자는 거거든요. 그럼 뭐 다 부숴서 주차장 하지. 저는 솔직히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시의 행태는 주차장을 위해서라면 뭐라도 할 수 있을 듯한 기세거든요. 그러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이유가 뭔가. 이게 맞나 싶습니다. 저희가 이 소식을 저희 원주하는 척 SNS에 올렸더니 댓글도 그렇게 달렸어요. 또 차장이냐. 그야말로 또 차장이다. 지겹습니다. 아주 그냥. 이제 마지막 저희가 해볼 이야기는 뭐 이것과 좀 결을 이어서 가는 좀 소식이기도 하네요. 원주시가요. 1월 27일부터 2월 10일까지 원주 시민 1,580명을 대상으로 온 오프라인 설문을 진행한 결과 원주시에 살기 불편한 이유로 대중교통, 시내버스 불편을 56.7% 가장 많이 뽑았다고 합니다. 요게 성별 연령을 가리지 않고요. 모두 1위로 꼽는 기염을 토했다. 저희도 맨날 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 대중교통 불편은 아마 많이들 공감하실 것 같아요. 참고로 이 조사를 간단히 설명드리면은 불편한 이유로는 이제 앞서 대중교통을 많이 뽑았고 그 다음으로 이제 미술관, 박물관, 도서관과 같은 문화 여가 시설이 부족하다가 22.9%, 창고형 할인마트 같은 편의시설 부족이 18.6%, 비싼 물가 15.9%, 주차 공간 부족이 14.4% 순으로 나타났어요. 이게 저희가 지난주 자전거 얘기할 때도 사실 잠깐 제가 인용을 하긴 했었어요. 뭐 주차장 문제도 얘기가 나왔었고 이때 대중교통에서 어쨌든 뭐 이런 조사가 있었고 반대로 살고 싶은 이유로는 타 지역 이동 편리가 26.6% 가장 많았고요. 수도권과 가까움 24.5%, 자연을 가깝게 즐김 22.1%, 지역 인심 좋음도 19.8%, 병원, 마트 등 생활에 필요한 편의시설 만족이 19.2% 순으로 나타나는데 이게 타 지역 이동 편리와 수도권과 가까움은 여차하면 떠난다는 뭐 이런 느낌도 드는데 맞나요? 이게? 근데 이게 뭐 항상 느끼지만 원주가 교통 때문에 울고 웃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원주시 안에서는 교통 때문에 울고 원주시 밖을 생각하면은 교통 때문에 웃는. 그렇죠. 왜냐면은 동해 가기에도 편하고 뭐 춘천이나 그런 북부 가기에도 편하고 수도권도 가깝고 그다음에 아예 남부 지역 갈 때도 뭐 고속도로가 어쨌든 다 잘 연결되어 있어서 어디든 그래도 가는데 그렇게까지 불편하진 않다라는 게 장점으로 작용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또 제 주변 청년들 보면은 또 일자리를 찾아 서울로 떠나기도 그만큼 더 쉽다. 그렇죠. 뭐 그런 말씀하신 대로 일장일단 있습니다. 어쨌든 뭐 시민들도 약간 그런 의견들을 좀 많이 표명을 해준 게 아닌가. 어쨌든 이 대중교통 불편에 대한 얘기는 뭐 계속 나왔었고 마침 이제 시도 보도자료를 뿌리면서 마침 우리도 이걸 대비하고 있었습니다. 뭐 이런 또 느낌으로 보도자료를 뿌렸어요. 일단 작년 11월부터 대중교통 특히 시내버스 개선 방안 연구 용역을 지금 진행 중이죠. 7월쯤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게 아마 나오면은
지금 원강수 시정은 아마 준공영제까지도 지금 할 계산이기 때문에 이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뭔가 그런 정책을 본격적으로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이런 가운데 정책연구소 원주와 함께가 최근에 설립이 된 일종의 싱크탱크죠. 여준성 씨라고 내년에 아마 이제 선거 때 이름이 또 많이 나오실 분이긴 한데 그래요? 네, 요분이 어쨌든 설립하신 정책연구소 이 원주와 함께가 최근 조원 CNI라는 이제 여론조사 업체에 의뢰해서 진행한 이 설문조사 여론조사에서 버스 공영제 도입 추진이 필요하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때 원주 시민이 중에서 이제 필요하다고 응답한 사람이 63.7% 거의 3분의 2에 가깝게 나왔다. 그리고 필요하지 않다가 25.1% 잘 모르겠다 11.2%로 어쨌든 찬성이 38.6%포인트 더 높게 나왔습니다. 지금 춘천도 한창 준공영제 도입 추진 중이죠. 조례도 지금 이제 통과되려고 하고 있고요. 그럼 우리는 더 과감하게 공영제까지 가는 거 준공영제를 넘어서 준이 아니다. 완전 공영으로 가는 것도 선도 도시가 될 수도 있다. 어떻게 보면은 뭐 그런 생각도 들어요. 어쨌든 시민들은 좀 찬성하는 쪽이 많이 나타나고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이런 부분이 결국에는 저희가 예전에 계속 교통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렸을 때도 언급했지만 주차장에 들어가는 예산이 한두 푼이 아니에요. 그렇죠. 아니 뭐 면당 1억이에요. 그러니까 국비제어도 시비도 50억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이런 곳이 한두 곳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돈을 다 합치면은 어쩌면은 그냥 버스를 다 사는 금액이 그리고 보조금도 어차피 수십억씩 지원하고 있잖아요. 버스 회사들한테. 그리고 준공영제를 하더라도 어쨌든 이유는 버스 회사 쪽에 우리가 보장을 해줘야 된단 말이죠. 그런 거 생각하면 그냥 아예 시가 다 운영하는 게 차라리 효율적일 수도 있겠다. 어차피 이래도 개판 저래도 개판이라면 차라리 공영제를 해라. 그게 차라리 어쨌든 시에서 돈이 순환되는 거니까 버스 회사로 이윤이 가는 게 아니라. 전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그랬을 때 가장 뭐 그걸 딱 만약에 그 사실을 알더라도 과감히 시도하기가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는 이미 이 시에서의 우리 지역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이 자가용 중심의 라이프 스타일이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건 수도권과 다르게 수도권은 오히려 그런 중장년층 아니면 젊은 사람들 뭐 20, 30대 다 포함 20, 30대 40대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막 출퇴근을 대중교통으로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오히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 대중교통 문제에 대해서 더 민감하게 귀를 기울이고 그것이 결국엔 나의 삶과 연결돼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원주는 안타깝지만 그런 이게 대중교통을 개편해야 됩니다에 동의를 하더라도 이렇게 뭐 공연제를 위해서 예산을 한 500억 쓰겠습니다. 그랬을 때 그게 내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의 그 당사자 폭이 그렇게 넓지가 않은 거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버스를 열심히 탑니다만은 늘 말씀드리지만 버스 타면은 10대와 이제 65세 이상 어르신이 거의 대부분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20대는 좀 있어도 3, 40대는 정말 찾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다들 자가용을 끌고 그러다 보니 주차장에 대한 여론만 이제 어떻게 보면 공감을 얻게 되는 그런 악순환이 계속 이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과감한 이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한데 정말 자가용을 줄여서라도 이걸 하겠다, 대중교통 하겠다. 이 정도의 어떻게 보면 정치적 설득 뭐 이런 걸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그런 면에서는 좀 신속행정 아니면 과감성을 보여주시면 좋을 텐데. 그러니까 또 우리가 특별 자치도가 될 거면 좀 특별한 이런 게 좀 있어야 되는 건데 이런 뻔한 정책을 답서해서 안 된다. 그러니까 대중교통에 있어서 우리가 좀 선도 도시가 좀 돼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맨날 탄소 중립 지속 가능 발전 얘기하면 뭐합니까? 원주시에서 그래봐야 주차장 늘리고 자가용을 위한 정책을 펼치는데 진짜 실천 의지가 있다면 과감하게 자가용에게 부담을 줄 수 있는 이런 대중교통 개선 정책이 저는 도리어 필요하다. 자전거도 좀 개선해 주시고 더 나아가서는 대중교통마저도 불편해서 자전거와 도보를 하게끔 만드는 도시로 가야 되는 거죠. 그게 맞다고 볼 수도 있어요. 패러다임을 확실하게 정해줘야 됩니다. 그런 자세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근데 왜 이런 사안은 유독 시민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귀를 기울이는 건지. 선택적 시민들의 의견 수용이다. 자, 그리고 참고로 같은 조사예요. 이 방금 말씀드린 여론조사와 여기서 이제 이것도 물어봤어요. 원일로 평원로 양방통행 전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이거 다시 복구하겠다고 하고 있죠. 원창목 시정 때 일방통행으로 바꾼 거를 나는 다시 돌리겠다라는 식으로 원강수 시장이 지금 용역도 아마 착수한 걸로 알고 있는데 요거에 대해서 반대가 57.6%, 찬성이 32.1%로 반대가 거의 60% 가깝게
맞게 나타났다. 이거는 저희가 앞서 원주신문이 한국갤럽에 의뢰한 조사에서도 거의 이거와 유사한 결과가 나왔죠. 네. 그만큼 반대 여론이 높다. 네. 아니, 요거는 진짜 귀 기울여서 그런 들어주셨으면. 그러니까 이거 300억 들거든요. 하려면 네. 이거는 순수 12로 300억 들 수도 있어요. 양방통신. 이거를 뭐 국비 지원을 해주겠습니까? 이거를 그쵸. 원상 복구하는 건데. 네네. 그러니까 요거야말로 그 세금 낭비고 그야말로 자동차를 위한 정책이 될 수도 있고 아니 자동차를 위한 정책이 아닐 수도 있어요. 누굴 위한 정책인지 모를 네. 이런 정책을 하실 시간에 이런 과감한 정책 하실 시간에 좀 대중교통 쪽에서 과감한 모습 보여줬으면 좋겠다. 네.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아마 법적 고시 의무 때문에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리면 이번 조사는 이제 정책연구원 원주와 함께가 조원 CNI에 의뢰해서요. 3월 11일, 12일 이틀간 원주시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501명을 대상으로 유선 ARS 방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응답률은 2.6%,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4.4%포인트다. 네, 이거는 뭐 기사가 많이 나왔으니까 또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함께 알면 더 좋은 원주의 생활정보 대신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어떤 소식을 대신 전해드릴 예정인가요? 오늘 오랜만에 원주 문화재단 대신 벚꽃길 버스킹 개최 소식을 좀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문화행사 소식이군요. 네. 작년에 이제 저희가 아마 이거 전해드렸던 것 같은데 뭐 이게 버스킹을 좀 지원할 수 있는 뭐 이런 조례가 통과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아마 그거의 일환으로 하는 것 같아요. 다음 달 8일, 9일 이틀간 봄 소풍을 주제로 영서고에서 이제 금대초로 이어지는 벚꽃 명소 원주 천변 일원에서 말이죠. 40개 팀이 참여하는 다채로운 공연이 이때 펼쳐진다고 합니다. 이때 근데 벚꽃이 피나요? 이때 여기가 아주 명소라고는 하더라고요. 한창 이렇게 저도 안 가봐서 모르겠어요. 아 근데 여기가 그러니까 벚꽃이 되게 예쁘게 피는 걸로 유명해요. 약간 완전 포토 스팟이군요. 네네. 그래서 이게 무대 하나에서 공연하는 게 아니라요. 4개의 이제 무대 스팟으로 좀 나눠가지고 공연을 이제 좀 분산해서 진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천변을 걷다가 이제 이렇게 가다 보는데 그렇죠. 공연이 이제 그렇죠. 하고 있고 그리고 또 걷다가 또 하나가 또 나와서 보고 이런 식으로 좀 다채롭게 좀 구경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하고요. 또 그 이제 천변을 따라서 이렇게 무대와 무대를 또 이동하는 중간 중간에는 뭐 이제 로컬 푸드 먹거리 체험 부스라든지 뭐 이렇게 전시물 같은 게 게시돼 있다든지 또는 뭐 이날 이벤트로는 또 무료 한복 복식 체험 이라든지 한복은 여기서 왜 나와? 한복을 입고 좀 이렇게 더 사진 좀 잘 찍어보라는 약간 좀 그런 느낌. 또 만족도 조사 이벤트 행운 룰렛 같은 거, 뭐 상품을 주나 봐요. 이런 볼거리와 체험도 이제 심심하지 않게 마련이 돼 있다고 합니다. 특히 이제 8일 이 버스킹이 시작되는 8일에는 영서고 운동장에서 아마 이제 개회식도 뭐 진행을 하나 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어떻게 보면은 위드 코로나 이후에 아마 첫 봄 아닌가요? 그쵸. 위드 코로나 사실상 특히 제가 이제 군 전역하고 나서 첫 봄이거든요. 또 아무튼 아마 여러모로 의미 있는 이런 시기에 말 그대로 이제 소풍 겸 이렇게 문화 공연을 보러 가기에 좀 딱 좋은 그런 좀 행사 프로그램이 아닌가 싶어서 오늘 좀 전해드려봤습니다. 근데 약간 한 가지 우려되는 점은 요 근처가 주차를 하기가 마땅치 않아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뭐 또 주차장이 이게 나와서 좀 그렇습니다만은 그래서 뭐 가능하시다면은 뭐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것을 좀 권장드리고 그렇죠. 만약에 근데 아마 제가 판단했을 땐 이날 이 행사를 위해서 영서고 운동장을 주차장으로도 개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기는 하는데 뭐 그건 사실 잘 모르겠지만 여기서 보도자료를 뿌린 거 보면은 대중교통을 되도록 이용해달라. 주차 공간이 매우 협소하기 때문에 여기 리플렛에도 아주 깨알같이 적혀있긴 하거든요. 그런 걸 생각하면 아마 역부족이지 않나. 뭐 영서고 운동장을 활용해도 어쨌든 요 근처는 또 뭐 원주천면에 뭐 이 중앙시장 같은 경우에는 바로 풍물시장 그쪽 인근에 원주천 주차장 천변에 주차장이 마련돼 있잖아요. 근데 이 근처에는 그 천변에 주차장도 없어요. 그러면 뭐 천상 대중교통 또는 이제 자전거 뭐 이런 걸 좀 이용해야 되지 않나 싶기도 한데요. 대중교통이 여기까지 근데 잘 가나요? 제가 정확히는 안 타봐서 모르겠지만 많이 가진 않아요. 시간을 또 잘 확인하셔서 아마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아마 이 무대에는 좀 지역의 이런 아마 음악 이런 가들도 아마 뭐 밴드라든지 음악인들 좀 많이 서지 않을까 싶어서 그분들에게도 또 의미 있는 기회가 될까. 다만 또 항상 우리가 이제 또 얘기를 하는 거는 그분들의 이제 정당한 좀 페이가 가느냐. 물론 작년에 조례가 통과되긴 했지만 그것도
원안보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발의하신 그 의원의 의도보다는 좀 아쉬운 점도 있었던 걸로 저는 알고 그런 있거든요. 것들을 지적하기도 했었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앞으로 더 좀 더 현실화돼야 되지 않냐. 그래서 좀 버스킹 무대 우리가 보는 것도 좋지만 또 음악인들도 좀 행복해질 수 있는 윈윈할 수 있는 그런 무대가 좀 됐으면 좋겠다. 아 당연하죠. 이런 것들이 그냥 단순히 뭐 무대에 설 기회를 준다라는 말은 이제 더 이상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기회를 주면은 좀 정당하게 이렇게 페이도 주고 이래야지. 그렇죠. 그래야 이제 이런 기회들을 통해서 원주의 이런 다양한 뭐 예술가들의 생태계가 더 활성화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좀 마련되기를 좀 기대하면서. 근데 저는 한 가지 걱정이 아까도 서두에 얘기하긴 했지만 이때 벚꽃이 잘 필지가 벚꽃 앞에 망하는 건데. 아니 이게 뭐 포스터에도 막 체리 블라썸 버스킹 이게 멋있게 다 이게 써가지고 했는데. 근데 아마 요즘 날씨를 생각하면은 좀 필 것 같긴 한데 근데 뭐 아마 그 시기를 계산해서 하시지 않았을까. 이때 벚꽃이 안 핀다면은 그야말로 이 기후 위기의 심각성을 좀 인식하셔서 원주시가 패러다임을 바꿔야 된다. 다시 한번 또 강조를 좀 해봅니다. 해보면서 뭐 저희 뭐 이때 요 행사뿐만이 아니라 원주시에 은근 벚꽃이 예쁘게 피는 그런 스팟들이 많거든요. 아 그렇죠. 뭐 저기 저 연세대도 유명하지 않나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 상지대 후문도 좀 간간히 좀 피는 게 있고. 그리고 뭐 아니면 저희가 뭐 매거진 W나 이런 데서 그런 뭐 조만간 그런 뭐 스팟들 한번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는 것도 뭐 빨리 해야겠는데요. 좋지 않을까. 지기 전에 빨리 한번 정리를 해서 또 안내해드리는 시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꽃길 버스킹 개최 소식을 대신 전해드려보았습니다. 내일 65회 2부에서는 무실동은 지금 3월 시의회가 열렸기 때문에 그렇죠. 그 소식을 정리해서 전해드리는 방송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한번 또 우리 시의원들 밥값을 또 이번 달에는 했는지 다 같이 한번 또 살펴보는 시간 재밌게 한번 준비해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진행의 조국인 정우재였습니다. 모두 안녕. 원주 아는 척. 원주 아는 척.